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본인과 관련한 계약과 관련해서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분쟁이 좀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영권 탈취 의혹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체결한 계약이 과연 부당한지 이 부분으로 이제 쟁점이 옮겨갔는데요. 예. 지금 현재 어도어의 주식은 하이브가 80% 네. 그리고 민 대표가 18%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 대표가 18%의 주식을 하이브로부터 사올 때 풋옵션 계약이 있었습니다.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민 대표가 원하는 가격에 이제 하이브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18% 중에서 13%에 대해서는 풋옵션이 걸려 있었지만 5%에 대해서는 풋옵션이 부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 대표 측은 이 5%를 자신은 팔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또는 주식을 팔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동종 유사 업종에 내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노예 계약이다. 그러니까 5% 주식을 팔려면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주식을 팔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계속 동종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에서는 처음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민 대표의 주장이 다르다. 왜냐하면 올 11월 말부터는 이 민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 대표가 퇴사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의무, 그러니까 동종 유상 업종에 종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무도 해제되기 때문에 민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양쪽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노예 계약 문제라는 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둘의 갈등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사실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경영권 탈취 의혹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5%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양측이 협상을 하다가 이제 이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 대표 측과 이제 하이브 측은 이 5%에 대해서 그냥 풋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할지 이거를 계약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논의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 대표 측에서는 이제 계약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할 거고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민 대표에 대해서 계속 사임을 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진해서 사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임시 주총을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임시 주총에서 아마 해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 대표 측에서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해임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그 원인이 되어있던 이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다시 다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건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형사 고발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언론에 공개한 카톡을 보면 이제 예. 민 대표가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80% 지분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이걸 이제 측근과 논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 측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하이브 측은 그렇게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혹 외에도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 이 부분도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각자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이게 지금 민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실행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의만으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카톡 내용 자체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위배를 해서 본인은 이득을 얻고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의 주식 80%를 내가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획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하이브
하이브의 주장처럼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도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도어나 혹은 하이브의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 경영권 탈취 의혹과 별개로 또 다른 업무상 배임의 의혹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은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뉴진스가 곧 컴백을 하잖아요. 뮤직비디오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멤버들이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하이브나 어도어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것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민 대표 측에게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이제 사임하라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 주총에서 이제 민 대표를 이제 해임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뉴진스가 이 어도어에서 이제 민 대표가 해임하게 되면서 자신들은 민 대표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도어의 위약금을 불사하면서도 어도어 계약의 해지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법적 분쟁을 떠나서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60대 운전자가 이제 몰던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다가 전복이 됐어요. 일단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이건 급발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이 당시 이제 60대 이 운전자가요, 11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SUV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높은 속도를 내면서 이제 교통 표지판과 그리고 인근에 있던 6대 차량을 받고 전복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운전자와 그리고 타고 있던 이 11개월 된 손녀도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높은 속도를 내면서 이제 차량이 움직일 때 본인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량의 결함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문제의 차량이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증이 사실은 급발진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네, 사실 제조물 책임법상 이제 소비자가 이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자동차처럼 뭐 고도의 기술력이라든지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릉에 급발진 사고가 2년 전에 발생을 했잖아요. 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재현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EDR,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로 그대로 실행을 해봤을 때 과연 일치하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데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좀 다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안에는 이제 결함 자체를 이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약간 양상이 과연 이 소비자가 운전에 과실이 있었느냐, 과실이 없었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차량에 혹시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좀 입증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강릉에 있는 급발진 사고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급발진 사고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인데요. 성인 PC방의 업주를 협박을 하고 돈을 뜯은 중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근데 성인 PC방인데 중고생이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청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중고생 2명은 성인 PC방에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들어간 다음에 예. 이제 게임을 하고 나오는데 자신들은 사실은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3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이 업장에 이 매장 내에 이 고가의 물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친구 4명을 다시 불러서 그 매장에 몰래 들어간 다음에 이 매장 안에 있던 뭐 명품이라든지 시계들 한 7천만 원 상당을 훔쳐 나왔다가 결국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어떤 10대들의 범행을 두고선 이
처벌 수위라든가 뭐 촉법 소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촉법 소년들이 이제 사전에 어떤 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이들이 과연 촉법 소년인지 뭐 정확한 연령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들에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이 죄명은 공갈죄와 특수절도죄인데요. 이들의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나머지 친구 4명뿐만 아니라 이 3명 같은 경우는 종종 전과가 있어서 지금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